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현 정부와 이에 맞서는 후안 과이도 과도 정부 등 두 개 정부 난립 속에 지난 수개월 동안 혼란이 계속됐던 베네수엘라 사태가 군사적 봉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군사적 봉기에 따른 시위와 또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 베네수엘라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이도 국회의장이 글쎄요 좀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네. 군사적 봉기를 이제 선언했고 또 그것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유도를 하면서 결국 이 상황에 좀 물리적인 충돌로 좀 치닫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은 후안 과이도가 아니라 니콜라스 마두로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난 1월 말에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과도 정부를 수립했고 본인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대통령이 둘이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나 뭐 유럽연합이나 또 하여튼 많은 국제사회가 이 과이도를 지지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돼버렸고 그래서 1월부터 지금 4월인데 3개월 정도 한나라 두 대통령 이 기묘한 동거 상태가 이제 계속되었습니다. 그만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정통성이 많이 취약하다는 거죠.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선거 자체가 이제 부정선거다는 그런 논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 후안 과이도가 또 스스로 대통령을 선언했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는데 뚜렷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마두로가 현 대통령이 그렇다고 뭐 물러난 것도 아니고 과이도 의장이 뭐 어떻게 물러난 것도 아니고 서로가 맞서다 보니까 이 참 이상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과이도 의장이 지난 30일 4월 30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중무장 군인들과 장갑차에 호위를 받는 그런 동영상 SNS를 올려서 마두로 현 대통령 퇴진을 위한 그런 베네수엘라 군의 봉기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 가택연금돼 있던 그 야당의 지도자까지 그 동영상에 등장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군대까지도 이제 그 마두로 퇴진에 동참하고 있다. 뭐 이런 영상을 올렸고 그 다음부터 주요 도시들에서 이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소강 상태에 있던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상황이 좀 심각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좀 관심 밖에 있다가 다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불이 붙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과이도 의장이 사실은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군사봉기까지 선언하는 이런 상황에 나서게 된 것은 이 과이도 의장에 대한 그 면책 특권을 마두로 대통령이 박탈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사에 착수했죠. 네. 왜냐하면 과이도 의장이 어찌됐건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해버렸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마두로 대통령이 수사 착수하면서 모든 그 면책특권, 그러니까 의장으로서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서 또 군에 의해서 체포될 그 상황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이도 입장에서는 뭐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체포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결국 이제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반발하고 어제 5월 1일날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뭐 뜻미지고 왜냐하면 네. 동영상에서 이 과이도 의장이 군사봉기 주장하면서 동영상에서는 베네수엘라 군도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이제 퇴진을 원하고 있다, 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군대가 이 반정부 시위대들을 제압하러 나왔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생각하던 많은 또 사람들이 이건 뭐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네. 어제 내내 뭐 주류 언론들에서 베네수엘라 그 지금 폭동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네. 많이 이제 보도를 네. 했었는데요. 이런 네. 물리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그 과이도 의장이 SNS를 통해서 예, 군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언급을 하면서 네. 선동을 했기 때문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뛰쳐나왔죠. 지금 유혈 네, 충돌로 네. 이어지는 이어지고 거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그런다면 사실은 유혈 충돌이 일어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그나마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 뭐라 그럴까 피해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나와서 과격하게 어떤 시위한다거나 이제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고 뭐 구호를 외친다거나 그런 정도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과격함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군대도 또 뭐 경찰도 출동을 해서 시위대를 막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정도를 넘어서서 뭐 발포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대포를 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최루탄을 쏜다거나 이제 그런 정도로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상자는 좀 발생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지금 뭐 몇 명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뭐랄까 에스컬레이트 돼서 굉장히 막 긴박하게 전개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막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 충돌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과이도 의장이 공개한 그 동영상에서 야당 지도자죠. 레오폴토 로페스라는 전 카라카스 시장,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서울시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과이도 의장의 정치적인 멘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영상에 등장했어요. 이 사람은 2014년부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그렇죠. 체포돼서 수감 생활을 해왔고 2017년부터는 이제 가택연금을 당해왔던 뭐라 그럴까요? 한국으로 치면 좀 민주투사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번 동영상에서 풀려났다고 주장하면서 과이도와 뜻을 같이 하는 군인들이 자기를 풀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군인들도 이제 마두로 대통령 퇴임에 나섰기 때문에 모두 이제 들고 일어나면 우리가 베네수엘라 바꿀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쏟아져 나온 건데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뭐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 동참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군부에서 뭐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 좀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과이도 의장이 민중봉기를 선언하고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사실 뭐 크게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지난 1월에 과이도 의장이 대통령을 선언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건 사실이고 평소보다 거리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상황이 뭐 긴박하게 돌아가진 않고 있다. 그래서 외신들 보도를 보면 AFP 통신 보도를 보면 현재 한 100여 명 정도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로이터 통신은 군사 지도자들 베네수엘라 군사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탈하는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베네수엘라군이 반정부 시위대를 지금 진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친정부 시위대들 그러니까 마두로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들이 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맞불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혼란한데 그리고 시위가 막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시위도 있지만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도 같이 좀 섞여서 열리기 때문에 이게 참 정말 베네수엘라의 지금 거리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이 과이도 의장이 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이런 그 민중 봉기, 뭐 군사 봉기를 유도했던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지금 그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권의 그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도 뭐 이탈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한 명이에요. 한 보면은 명이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정보원장. 네, 그렇죠, 맞아요. 이 사람 네. 혼자서 지금 네. 마두로 대통령 안 된다라고 안 된다. 지금 예, 이러고 그렇죠. 나왔는데 네. 뭐 군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네. 별로 그렇게 이 과이도 의장에 대한 네. 호응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뭐 미국은 지금 뭐 열심히 네. 지금 이제 과이도 과이도 의장을 의장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베네수엘라 상황이 좀 더 미묘해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예, 베네수엘라는 반미 국가고 그래서 사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영향이 강합니다. 러시아와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예, 러시아 일부 아마 그 군도 좀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현재 베네수엘라 군부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도 지원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강력히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네. 상황이 생각보다는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찌됐건 즉각 호응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또 국민들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그런 또 입장을 발표했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평화로운 해결을 원하지만 필요하다면 군사 개입도 할 수 있다. 군사 개입을 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소식을 전하는 외신들을 보면 AFP 통신은 지금으로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강력한 군 장악력이 흔들린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예, 이런 네. 얘기했고요. AP 통신은 과이도 의장의 무장봉기는 제한적으로 일부 군의 지지만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베네수엘라군이 강철 같은 용기를 보여줬다. 군 장악력은 끄떡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어제는 국영방송에 출연해서 과이도 의장이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내가 이겼다. 이런 주장을 했고 어제 쿠데타는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사주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좀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존 볼튼이 사주해서 이런 과이도 의장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이걸 효과적으로 제압을 했으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흔들리지 마라.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요. 베네수엘라를 폭력으로 채우려던 소규모의 어떤 그룹적인 행태 이것을 결국 이제 패배시켰다. 반역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지금으로 봐서는 우열에 잘 가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이런 식의 뭐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을 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도 마두로 대통령이 파워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 지금 봐서는 어찌됐건 과이도 의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뭐 베네수엘라 군부가 나서서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이끄는 그런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마두로냐 네. 과이도냐 지금 뭐 어느 쪽에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나라 상황이 네. 극도로 혼란스럽게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만 그 중간에 껴서 좀 피해를 입게 되고 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참 이해 답답한 노릇이네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의 탈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베네수엘라가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대단하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일반인들이 월급을 받아서 계란 몇 개 사면 월급 다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란 한 정도로 판에 월급이라고. 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좀 물가 상승 상황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탈출하는데 베네수엘라 위치가 남미에서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이죠. 네, 네. 북쪽이.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보면 사통팔달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남쪽으로 브라질로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또 그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서북쪽으로 해서 멕시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동북쪽으로 해서 바다를 통해서 대서양 쪽으로 나가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찢어져서 흩어져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요. 뭐 그 중에는 정상적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의 난민이 돼가지고 이제 뿔뿔이 이렇게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굉장히 이제 극도의 혼란이고 문제는 마두로 대통령이 됐건 과이도 의장이 됐건 어느 쪽도 지금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좀 큰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어찌됐건 지금 당장은 그래서 혼란스럽고 당분간은 이 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상황을 좀 전망하자면 그래도 미국을 등에 업은 과이도 의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베네수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바로 남쪽에 그렇죠. 있어요. 미국 밑에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 밑이 이제 베네수엘라인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도 국가가 지금 반미 국가가 되는 걸 용납하기 어렵고요. 마치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네. 반러시아로 하는 걸.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좀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뭐 생션도 발동하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긴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러시아가 거기에 맞서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태평양 뭐 대서양 건너는 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군사적인 액션까지 들어간다면 결국은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지금 미국도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상황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과이도 의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어느 정도 베네수엘라 여론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미국이 개입하는 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시위도 과이도 의장 지지하는 시위, 마두로 대통령 지지하는 시위가 같이 열릴 정도고 군부도 지금 여전히 마두로 대통령 지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하긴 어렵고 과이도 의장이 상황을 어느 정도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의외로 이 상황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미국의 어떤 계획과는 다르게 미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가장 힘든 건 국민들이죠. 그러니까요. 베네수엘라 일반 네.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 권력자들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만 이렇게 좀 계속 고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나라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예전처럼 무슨 뭐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시위에 나서고 그렇죠. 이런 거를 별로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어떤 신념을 위해서 네. 바친다 더더구나 이런. 이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도 살았던 국가고 국민들도 의식들도 어느 정도는 네, 깨 있는 그러긴 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힘들면 내가 이 나라를 떠나면 되지 네. 이런 생각이지, 이거를 뭐 내 피를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를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는 조금씩 그렇죠. 좀 예.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좀 더 배가 고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어찌됐건 베네수엘라는 어마어마한 그 원유가 매장돼 있고 그럼요. 뭐 지금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개입을 할 텐데. 미국은 개입을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뭐 바로 코미테의 나라가 나라고, 예. 반미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힘들죠. 곤란한 네. 얘기니까. 근데 네. 참 이게 그 여러 가지로 타이밍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